자, 돌아온 재미 수업 시간 9단원입니다. 미래와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해서 이제 전 시간 살펴봤는데, 전 시간에 우리가 인구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인구 구조. 예,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뭐 인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뭐 이동은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뭐 인구의 어떤 밀집 지역과 인구가 희박한 지역 이런 것들을 구분해 본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요, 미래 세대를 위한 인구 문제 해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잠깐 다뤘었는데, 저출산, 고령화 문제.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구 문제인데, 이것 말고도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보도록 하죠. 학습 목표입니다. 현재와 미래의 인구 문제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현재의 어떤 상태, 이런 추세를 보면 미래의 인구의 문제 양상을 한번 파악해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답니다. 자, 미래 세대를 위한 인구 문제 해결입니다. 지역마다 다른 인구 문제.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다른 나라는 또 다른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지역마다 다른 인구 문제. 첫 번째, 선진국인데요. 자, 인구 문제 양상이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인데요. 인구의 정체 또는 감소의 문제입니다. 자, 인구 문제의 원인을 따져본다면 여성들의 사회 활동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출생률이 감소하게 됩니다. 특히 요즘에는 굉장히 비혼족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성이 이제 가사노동으로부터 해방됩니다. 특히 그 주요 어떤 요인이 세탁기 분유, 그 다음에 피임기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성을 가사노동으로부터, 가정에 매이는 것으로부터 해방시켜줬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의학기술의 발달로 사망률 저하, 평균 수명 연장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인데 노동력 부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소비가 감소하게 되겠죠. 경기 침체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세대 간 일자리 경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즘에 기이한 현상이 은퇴하신 분들이 아르바이트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프랜차이즈, 뭐 패스트푸드 이런 음식점에서 굉장히 많은 은퇴한 노인분들이 찾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노년부양비와 노인복지 비용이 상당히 증가하는데, 노년부양비 말 그대로 이 노인들을 부양해야 되는 부양비가 상당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번 시간에 봤지만 인구 부양비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노년부양비는 15세에서 64세 인구가 65세 이상의 인구를 부양해야 되는 부양비를 얘기를 합니다. 자, 노인복지 비용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노인복지 비용은 누가 조달하는 거예요? 노인들이 젊었을 때 내는 비용 플러스 청년들이, 중년층들이 부담해야 될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갈등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개발도상국의 인구 문제는요, 인구 과잉의 문제입니다.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 자원, 식수 등의 부정 문제, 도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특히 뭐 도시 문제 같은 경우는 주거지라든지 도시 범죄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겠고요. 인구 문제 원인입니다. 산업화로 인해서 사망률이 낮아진 데 비해서 출생률은 여전히 높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의 뭐 베이비붐 시대를 생각해 본다면 인구가 필요한 시기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이 지금 겪고 있고요. 자, 세계 여러 나라의 합계 출산율 순위인데 순위는 좀 기다리겠습니다. 자, 먼저 합계 출산율이 뭔지 이제 정의를 보자면 한 여성이 가임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얘기를 하는데 지금 2015년 더 월드 팩트북에서 제시한 겁니다. 니제르라는 곳인데 이게 아마 선생님이 알기에는 아프리카 지역일 거예요. 평균 6.76명, 5.19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쭉쭉쭉쭉 내려가는 선진국으로 갈수록 줄어드는데 1.25, 우리나라 1.25예요. 싱가포르 0.81인데 지금 2020년대 발표된 거 보면 대한민국의 수치 거의 0.8에 근접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런 어떤 인구 합계 출산율의 형태는 예전에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데 거의 어떤 내전이 있는 국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아이를 낳기 힘든 환경이 아니면 이런 숫자가 거의 나오기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대한민국은 현재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전쟁과 구조적인 폭력과 싸우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을 만한 지금 상황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힘들다라는 걸 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출산율 순위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기 힘든 이유는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일단은 지금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집값이죠. 집값뿐만 아니라 이 우리나라라는 경쟁 사회에서 아이에게 들어가는 교육 비용까지 생각한다면 결혼을 늦추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심정도 이해가 됩니다. 자,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인데 일단은 이 노력이 상당히 중요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지금 학교 출산율도 굉장히 낮은 추세이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일단 출산 장려 정책을 실시를 해야 되겠죠. 출산 및 육아 비용을 지원해주고 보육시설 확충,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보장 등을 해줘야 되겠고요.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일부 선진 국가들은 남성에게도 굉장히 긴 출산 육아 휴직, 육아 휴직, 출산 휴가 남자가 아기를 낳을 수 없으니까 육아 휴직을 상당히 길게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자, 노인의 안정적 생활 지원 및 복지 제도를 확대시켜줘야 된다. 노인연금제도, 사회보장제도, 노인 일자리 확대와 정년 연장, 노인 복지 시설 확충 등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100세 시대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번에 중위 연령 얘기를 했습니다. 중위 연령이 우리나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중위 연령은 40살 정도로 알고 있는데 40을 살아도 여전히 40세 인생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절반의 인생을 살았는데 40을 살고 80까지 살아야 되는데 거의 우리 정년이 몇 세로 끝납니까? 65세로 끝나죠. 절반 조금 넘긴 상태에서 이 정도의 기간, 뭐 거의 한 15년 정도의 세월을 살아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어떤 복지제도, 이런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고 정년도 연장을 해줘야 되겠죠. 일할 수 있을 나이만큼 또 노인들의 어떤 소일거리들을 정부가 마련해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개발도상국은요, 출산 억제 정책, 그죠? 산하 제한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경제 발전, 식량 증진 정책, 인구 도시 집중 해결을 위한 중소도시 육성 정책, 촌락의 생활 환경 개선 사업 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 멜서스라는 학자 혹시 아시나요? 멜서스의 인구론을 보면 인구는 앞으로 굉장히 심대한 어떤 위기를 겪을 것이다. 굉장히 음울한 위기를 겪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 그대로 인구는 기하급수적. 어떻게 늘어나죠? 그렇죠? 뭐 2배씩 늘어난다는 겁니다. 2의 n승으로 늘어나는데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그에 비해서 쫓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멜서스의 인구학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멜서스의 인구학 내용을 보시면 조금 이제 굉장히 음울한 학문인데 뭐 그때 당시 발표됐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산하제한 정책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농업 기술에 상당한 발전이 있어서 지금의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지구의 어떤 인구 부양 능력이 그 정도 된다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가치관도 변화되었습니다. 가족 친화적 가치관이 확산되면서 가족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삶의 행복과 부모됨의 가치를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이런 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확산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런 분위기도 국가적으로 주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두 번째, 양성평등 문화를 확립하자. 남녀의 가사와 육아 분담을 하고 일가 가족 생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법으로도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지원법 등이 있고요. 세 번째, 노인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부양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공경심을 함양한다.
그래서 이제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노약 자석이 없습니다. 노약 자석 없고 노인들이 서 있을 때 젊은 사람들이 무조건 비켜주는 문화가 아니래요. 왜냐하면 그 사회에서는 노인들의 어떤 자립심을 위해서 그런 어떤 문화가 베이스에 깔려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세대 간 정의 실현에 문제가 있는데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겠죠, 그렇죠? 현 세대가 미래 세대에 대한 배려와 의무를 또 부담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케냐의 출산 억제 정책 홍보 포스터입니다. Plan Your Family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신의 어떤 가족 계획을 세워라 이런 얘기입니다. Have the number of the children. 아이의 수를 아이의 숫자를 가지려면 너는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잘 먹여야 되겠죠. 피드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옷도 입혀줘야 되고요. 교육도 시켜줄 수 있을 만큼 숫자의 아이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능력껏 낳아서 기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스웨덴의 가족은 뭐 거의 뭐 2명 아니면 1명 정도 아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가족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굉장히 이제 인구 밀집도도 낮고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다전열 우대카드 서울시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많으니까 다 행복하지 않나요? 다둥이 출산 장려 정책을 또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결혼했으면 좋겠고 선생님도 빨리 짝을 찾아서 빨리 결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268쪽 보시면서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다음과 같은 갈등을 유발하는 이유를 알아보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해보자. 자, 일단은 갈등입니다. 청년 세대와 노년 세대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요즘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하기가 어렵다. 경기 침체로 기업이 신규 채용을 줄이고 있다. 그래서 결혼은 꿈도 못 꾸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취업 문제, 청년 취업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고요. 이것도 사실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상당히 많이 변화했어요. 예전에는 1차에서 2차에서 3차로 변화하면서 요즘 청년들은 거의 2차 산업에 종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산업 구조가 아직 우리나라가 일부 선진국에 비해서 고도화되지 못했다는 3차 산업의 비중이 더 늘어나야 되고 이 일자리가 이쪽의 일자리가 늘어나야지 청년 세대의 어떤 지금 실업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아래 보시면 이제 또 뭐냐면 취업을 한다고 해도 여기는 취업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취업을 한다고 해도 제 월급으로 결혼해서 집 사고 아이 낳아 기르는 게 어려울 것 같다. 저번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알려드렸는데 4억짜리 집을 사려고 돈을 한 4, 5년을 모았는데 4, 5년 뒤에 집값을 보니까 4억짜리 집이 20억이 돼 있었다. 이런 말이 있어서 국민청원까지 올라갔던 내용이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도 국가가 잘 실현해서 잡아야 되겠고요. 게다가 갈수록 많아진 노년 세대를 부양하기 위한 세금 부담도 너무 크다는 겁니다. 노년 세대 퇴직 앞두고 있다. 은퇴한다 해도 자녀 뒷바라지, 가계 부채 부담 때문에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재취업을 해야 한다. 정년 연장해 주셨으면 좋겠다. 합당한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옛날에 자녀를 키우고 부모님을 부양하느라 노후 준비를 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일을 하고 싶어도 몸이 아파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치료 비용이 많이 드니까 자녀들도 저를 부양하기 꺼리고 있고요.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결국은 이 부모님이 낳은 이 자녀들을 어렸을 때 키우고 먹여 살린다고 이렇게 많이 썼었고, 결국은 이분이 또 나이가 들어서 이제 부양이 필요한 시점인데, 치료 비용이 또 많이 드니까 자녀들도 부양을 꺼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진짜 안타까운 겁니다, 이거는. 네. 자, 청년 세대와 유난히 종이 많이 시는 것 같네요. 네. 청년 세대와 노년 세대가 각각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가? 청년 세대는 말이죠. 취직, 결혼 비용, 주택 마련, 자녀 양육. 노년 세대 부양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 확 와닿아가지고, 노년 세대에는 노후 생활의 경제적 어려움, 재취업, 정년 연장의 필요성, 건강상의 문제, 자식 부양 문제 등이 있습니다. 자신이 보건복지부 인구정책 담당자라고 생각하고 청년 세대와 노년 세대를 위한 정책을 제안해보자.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청년 세대를 위해서는 주택 비용 지원 정책이 필요하겠죠. 특히 뭐 요즘에 거의 은행에 대출해서 많이 사는데 신혼 특공 그런 절이 아주 낮은 금리로 대출할 수 있을 그런 정책도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요. 출산 육아휴직 후 여성의 채용 및 승진 인센티브 제공, 그렇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게 경력에 단절이 생깁니다. 출산 휴직 후. 그래서 나름대로의 어떤 채용과 승진에서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지 여성들도 자신의 커리어를 어느 정도 내려놓고 다시 출산한 다음에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커리어를 또 이어 나갈 수 있을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고요. 남성의 육아휴직도 장려해야 됩니다. 이제는 여성과 남성이 이제 뭐 동일성의 관점에서 같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도 육아휴직을 장려해줘야 되겠고요. 보육시설과 유치원 확대, 보육비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합니다. 노년 세대를 위한 정책, 정년을 연장하자, 노인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임금 피크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호봉이라고 칩시다. 이렇게 쭉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T라고 할게요. 이제 임금이 이렇게 상승합니다. 거의 말미에 가면 굉장히 연봉을 많이 받아요. 근데 임금 피크제는 뭐냐면 이렇게 시간이 있으면 가장 생산성이 좋은 나이 때 임금 피크. 그러니까 생산성과 임금이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산성이 조금씩 떨어질 때는 이 임금을 낮춰줍니다. 이렇게 낮춰주면 좋은 점 뭐냐면 여기에 비해서 여기는 생산성이 낮은 사람들이 굉장히 여기서 지금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 비용을 가지고 누구를 더 고용할 수 있어요? 청년층을 더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피크제 제도가 어떤 사회의 청년층과 노년층의 공존을 위해서 필요한 피크제라고 제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 제도를 확대하자, 연금제도 개선하자 등이 있겠습니다. 자, 확인학습 1번. 선진국에서는 저출산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사망률이 낮아지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무슨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 2번. 개발도상국 의학기술의 발달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사망률은 감소하였지만 출생률은 여전히 높아 인구 과잉 현상이 나타난다. 3번에 1번. 선진국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 및 육아 비용 지원 등 출산 장려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렇죠? 2번. 인구 문제는 정부 정책적인 지원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개인의 가치관의 변화도 동반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단원이었던 그게 끝났고요. 이제 두 번째 단원 세계 자원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